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음에서 보내드리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사회자 구효민입니다. 오늘 비폭력대화 전문가이신 성영주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민의 대화, 공감의 대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감이 잡히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이 세 번의 시간이 대략적인 강의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담으려니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더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는 강의 들으면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공감의 대화라고 하셨는데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공감은 무엇인가요? 공감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1910년 무렵부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칼 로저스란 심리학자를 통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어요. 동양에서는 약 2300년 전 장자가 진정한 공감이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비우고 존재 전체로 듣는다.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50플러스에서 강의하다가 만난 어느 신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은퇴해서 아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아내는 20,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하다고 화만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내랑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현재의 이 순간에 살고 싶은데 아내는 과거에 남편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현재에 있는 것. 그래서 공감은 현재에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아내는 자신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남편과의 관계를 현재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남편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고 현재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과거의 아픔을 현재에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과거의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준다면 아내의 마음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남편과 현재에서 충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도 현재 공감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의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해석이나 선입관을 내려놓고 존재로 들어주려는 의도로 공감은 시작됩니다. 앞 시간에 말했듯이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에 연결함으로 가능해져요. 또 상대가 자신의 고통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 자신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는 남편의 말을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로 듣는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듣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사회자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공감으로 대화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형식 안에서 말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삶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물들어 가면서 서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걸러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을 자연스럽게 공감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여러 말을 듣고 삽니다. 그때 우리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칼과 기린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칼과 기린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아, 선생님, 갑자기 물어보시니 당황스럽네요. 제가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와, 이제 사회자님도 자연스럽게 공감의 대화를 하시네요. 관찰로, 느낌으로, 욕구로, 부탁까지 모두 다 하셨어요. 놀라운 발전입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요. 자칼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고, 기린은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두어서 공감하는 말이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너는 시집 온 지가 벌써 언젠데 그거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칼말로 들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칼귀 안과 자칼귀 밖으로 듣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칼귀 안은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처받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자존심이 손상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부족해. 다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칼 귀 밖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상대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를 반박하고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의 모든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말은 어머님은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어머니는 해놓은 게 뭐가 있으신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칼 말은 머리에 있는 개념이나 선입관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습관적이고 자동적이며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제2의 천성처럼 되어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상대를 벌주려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사회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린말로 듣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린 귀 안, 기린 귀 밖으로 들을 수 있어요. 기린 귀 안으로 듣는다는 것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에 초점을 둡니다. 자기 공감으로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하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네.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 우리가 서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말하면서 살기를 원해.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린 귀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의 비난의 말을 나에게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상대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의식하면서 상대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공감으로 들어봅니다. 공감을 통해 소통이 가능해지고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어머니, 무엇인가 실망스러운 것이 있으세요? 다른 결과를 보고 싶으세요? 사회자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글쎄요.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게 들리기는 하네요. 네, 기린은 가슴에서 느낌과 욕구를 의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의 삶에 기여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화가 가능해지고 연결되어 둘 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무섭게 들리던 말들이 기린으로 반응하므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요즘 시월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이때 서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나 스스로 어떻게 들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언어 습관인데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언어 습관인데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방해하는 10가지 장애물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친한 친구가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라는 말을 했을 때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충고, 조언, 교육하기. 그래, 딱 그런 말 할 시기야. 네가 결혼 생활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쯤 됐으면 그런 고민을 하게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라면 상담소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분석, 진단, 설명하기가 있는데요. 야야야, 요즘 그런 식으로 자주 생각하는 걸 보니 우울증 초기인 것 같은데? 내가 좀 내성적이라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와, 이런 말들도 있죠. 바로잡기 있어요. 무슨 소리야? 영철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머, 그래, 너 너무 힘들겠다. 옆에서 보는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넌 오죽하겠니? 이게 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머머, 어쩜 나도 똑같아. 나랑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다. 너도 그러니 말도 마. 나도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맞장구 치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풀죽어 있지 마. 기운 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다르게 보자고. 이 세상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면서 감정의 흐름을 중지시키거나 전환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일이 꼬이니? 정말 안 됐다 얘. 어머, 큰일이네. 너 이제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면서 동정하거나 애처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함께 있기보다는 조사하고 신분하기도 합니다. 어머, 넌 너무 나약해서 그래. 그래서야 어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잘한다, 잘해. 빈정대거나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됐어, 시끄러워,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한 방에 딱 자르기도 하지요. 이런 말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회자님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위로하기랑 동정하기를 섞어 쓰기도 하고 한 방에 딱 자르기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골고루 다 사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공감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위로하기는 우리가 공감과 착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너는 참 상황이 안 돼서 힘들겠다. 나는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라는 뉘앙스로 들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네. 공감한다는 것은 공감을 방해하는 말만 안 해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감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수는 줄어들고 마음은 평화로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이런 공감 대화를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느낀 말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신의 욕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아이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의 욕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동등하게 대할 때 아이들도 평화롭게 대화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잘 조율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존중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잠시 계신 곳에서 멈추어서 침묵하시고 숨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신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숨으로 들이쉬고 마시고. 지금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새로운 많은 정보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이 시간이 나를 잘 돌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나를 혼내거나 야단치지 말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타인에게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할 때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육아가 힘들죠. 그리고 평생 해오던 언어 습관을 바꿔서 육아에 적용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교육을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